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녹음하는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막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적 관점에 관해서 미리 한 2, 3일 전부터 얘기하고 좀 경고성 발언을 했던 트레이더들이 꽤 몇 명 되긴 했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저도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추세적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되게 강력한 지지 노선이 6,900달러였는데 이게 6,700달러로 지금 현재 바뀐 상태고, 6,500달러 선을 지금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밑에까지 크게 열려 있거든요. 그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예견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6,320달러 정도? 6,300불 때부터 매수적 관점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물론 더 떨어질 수야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볼 수 있는 지점은 한 그 정도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하고 오늘 밤하고 내일을 계속해서 이제 예의주시하시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그거에 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걸어두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사망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암호화폐 장세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27,780명, 이탈리아가 21,645명, 그리고 스페인이 18,579명, 그리고 프랑스가 17,167명. 자,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 쪽에서는 3,342명으로 어쨌건 유럽이나 북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적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제 프랑스에 되게 오랫동안 머무를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건 가지 않은 거를 천만 다행이라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이렇고, 자,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한테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발표가 되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이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장세한테 고스란히 다 지금 전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지수, 주택건설업에 관한 어떤 그 지수에 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으로 횡단하는 이 화살표가 50이거든요. 근데 50을 하회하면 경기가 되게 안 좋다, 그리고 50을 상회하면 주택 경기가 되게 좋다인데, 지금 보시면 2008년, 2009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정도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있었을 때 그때가 한 1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현재가 30 정도까지만 일단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정도 파장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주택 경기도 마찬가지. 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장세도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마찬가지로 다 지금 리셋되고 있는 현재 상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 1월 달에 이제 예전에 그 각으로 안 좋았을 때 예전에 76에서 75로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74, 72로 떨어졌다가 5월 달 들어서는 이제 30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안 좋을 때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4월 달부터 급격하게 30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달에 이 지수가 나오면 30이 아니라 아마 5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가 10이라고 나왔는데 그때보다 더 극악하게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 소매 판매, 그러니까 리테일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전월 대비해서 최근 발표에 4월 15일 날 이게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8.7%, 예측치가 마이너스 8%였는데 이거보다 0.7% 더 하회해서 나왔고, 이전에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극악으로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경기를 볼 때 되게 중요한 지표인 게,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 지표는 소매 단계 총 판매액의 인플레이션 조정치 변동을 측정합니다. 전체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고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 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는 부정적임을 뜻합니다. 예측치가 마이너스 80이었는데 발표된 게 실제적인 게 마이너스 87이다. 그가 워스트 오브 워스트 상황으로 계속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시 하향으로 조정 장세에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자, 암호화폐 장세도 마찬가지다. 커플링으로 어차피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US 달러 인덱스는 소폭 이제 상승해서 1%가 채 이제 안 되게 상승하긴 했는데 어쨌건 미국 애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나 암호화폐보다 분명히 달러가 낫다. 그러나 달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말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20.15센트, 20달러 1호센트 정도 되는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뭐 감산합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인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으면서 생산 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은 있어도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래서 20달러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실물 경기에 관해서 예측하시려면 저는 유가를 보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 자 1716달러 15달러 44센트 어쨌든 다른 것들보다는 그나마 상승폭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1230달러인가? 그때 전량 다 매도를 하고 암호화폐에 들어온 게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500달러 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큰 돈을 많이 못 번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5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 벌려고 하다가 망한 케이스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다 못 건진 건 아니고 그나마 2017년 말에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약간 낮긴 했지만 어쨌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욕심 때문에 사람 망친다고. 그래서 어쨌건 저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금 가격이 그나마 지금 암호화폐 장세보다는 낮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 장세 수익률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보면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린다시피 수익률로 봤을 때 훨씬 높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한 번 더 이제 짚어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내일이구나. 내일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실업자 청구자 지수가 이제 내일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총 이제 집계된 게 1,700만 명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청구를 했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장세의 향방도 분명히 그게 아마 추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매스컴에서 이 전염병이 뭐 끝났다 이제는 뭐 피크를 찍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매스컴을 보실 때는 뭐 진실과 거짓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된다고 이제 판단해요. 자 그리고 지표상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좀 경고하는 사람들 말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전에 이제 피크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을 때를 하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로 하나 빨간색으로 그려놨는데 그때 이제 급락하기 직전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급락하기 모습 직전하고의 상황이 이 모양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크립토 독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여러 명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하방의 추세 트렌드가 지금 거의 정해진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다고 여기서 손절매 하시거나 그러진 마시고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위주는 좀 약간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오늘 밤하고 내일까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냐면 여기 보면 두 개의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매물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자, 7,000불대 있고 뭐 그 위에 윗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노선이 이미 7,900달러대를 강력하게 못 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그리고 매물대가 없어요.
지지대가 없단 얘기예요. 여기는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하셨다가 잘 대응들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미국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7,961명이 여기다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하냐, 돈을 페이를 하냐 이 얘기인데, 식료품 산다는 사람이 10%, 그리고 그 세금 내는 비율이 18%, 그리고 주식을 매집한다 55%, 그리고 다른 데 쓴다가 17%. 주식에 돈을 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요. 얘네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주식에 지금 돈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것도 이제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현금을 단기간에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하거나 암호자산을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뭐 홀딩하고 있는 비율이 있긴 있지만 어쨌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모기지 어떤 그 금리가 되게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주택 시장의 파괴를 멈출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JP모건 체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JP모건 체이스는 왜 주택시장에 관해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 붕괴는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팔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대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주택대출 비율이 점점 하향하고 있죠. 거기다가 내가 만약 집을 사려고 하면 그거에 관해서 어디서 뭐 현금이 났다 이러면 그거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야 집을 살 수 있죠.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자, 집 사기도 점점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미국 주택시장은 강력한 기반으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와 사회 불균형이 이 분야를 탈선시킬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낮지만 대출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모기지 금리가 30년 내 최저치로 하락해 주택 매입을 장려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모기지론 대출은 구하기가 더 어려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자인 경우 현재 모기지 자격을 얻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제 떠받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 가지고 계시냐, 부동산. 근데 저도 자그마하게 제가 살 집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뭐 월세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저는 자기가 살 집 하나는 아무리 소형평수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집값이 설상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금리는 낮지만 예대율을 줄여서 저축은행부터 대출을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뭐 낮춰진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양적 완화 한다라고 해도 개인들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역적 편차가 분명히 극대화되게 일어날 거다.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자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내년서부터 올해 만약에 예산이 아마 그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향후 몇 년간에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에 좀 약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라서 이제 미국 대표적인 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1분기 수익이 6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웰스파고의 이익은 거의 1분기에 89% 감소하여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은행 모두 불이행의 파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은행들이 수익이 이렇게 69%, 80% 정도, 90% 정도 감소했으면 나머지 자그마한 은행들은 얼마나 많이 수익률이 감소했을까요? 이 여파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 여파가 미쳤고, 주식시장이 마찬가지면 S&P 500 지수가 암호화폐 장사랑 커플링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현금화해 놓고 지금 관망장세로
지난 며칠 전부터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곡선이 포물선을 그릴 거다, 포물선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분이 쓰신 책을 옛날에 어릴 때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사실은 금은 추종자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피터 시프트 말고 이 사람도 이제 대표적인 금은 추종, 마이클 말론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더 금속성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뭐 말을 바꾼 거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건 분명히 금은 시장하고 저는 암호화폐 정세랑 분명히 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는 뭐 추세적 관점에서 밀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 누가 이제 패러디라 해가지고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나는 전설이다, 윌 스미스 그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뉴욕 시내의 중심의 한 장면이에요. 뭐 이게 물론 그래픽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냐, 지금 보면 뭐 락다운 시켰다, 뭐 폐쇄 시켰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이니까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죠. 당연히 현물 경제가 안 좋게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질 않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이제 예전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언택트 기업 주가 추이, 일단 대표적인 게 아마존, 쿠팡 뭐 이런 거,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넷플릭스 같은 거. 자, CGV는 점점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영상 사업자, 뭐 유튜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긍정적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전염병이 어느 정도 사그러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추세는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이 플랫폼 기업들이 향후에도 아마 극단적인 어떤 수익률의 추구를 하지 않을까. 뭐 한국 같은 경우 뭐 카카오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기업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18년 내 최저치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20를 붕괴한 적이 있었다. 저도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국제 유가랑 국제 유가가 사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어도 수요가 어느 정도 뭐 달성을 해줘야 이게 붕괴가 안 될 텐데,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자, 전 세계의 제조업이 다 스탑했다.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물건 사고, 뭐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중장비도 돌아가고 연료도 막 소진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게 다 멈춰버린 상태잖아요. 지금 보면 물리적 산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몇 년 전서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예고를 했었던 거예요. 이 전염병을 배제하고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쨌건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이유가 물리적 산업이 결국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지금 가격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언젠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쿠팡 로켓 성장 이어가 작년 매출 7.2조 원, 적자가 7천억 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도 7월 달부터 유튜브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대표적이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암호화폐의 장세에 관해서는 뭐 제가 뭐 하여튼 추종한다 이런 걸 계속 뭐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채널이니까 그걸 말씀드렸고, 쿠팡이나 어떤 이런 기업들이 되게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근데 중간중간에 2019년 작년에 2020년 초반까지 쿠팡이 망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랑 이제 반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영업 손실 1조 원 아래로 낮춰 인건비 투자만 1조 4천억 원, 일자리 대폭 늘려 3만 명 근무 중.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뭐 이번에 채용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쿠팡의 과감한 투자,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돌아왔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직원을 늘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다른 데는 직원을 줄이고 있는데, 그리고 매출률도 지속적으로 4조 원대에서 7.2조 원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존의 고위직 인사로 있어가지고 헤드쿼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쿠팡 쪽에 위에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 사람 기업이라기보다 그냥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자폭이 7천억 원인데, 그래서 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착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얘네들 이면에 있는 거는 뭐냐, 보스턴 다이내믹사가 지금 보면 이 로봇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물류망에 아직 이런 로봇들이 투입이 안 됐어요. 자, 5G가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인공지능이 하나하나 들어가도 중앙 집중화된 어떤 그 컨트롤 통제실에서 이런 거를 다 그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연결고리가 5G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래를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근로하시는 근무자분들이 다 본인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근데 밑에 댓글들 보면 쿠팡 되게 악덕 기업이다. 되게 힘들게 일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다구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일자리조차도 다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5G가 돌아가면서 분명히 이 크립토 커런시 생태계는 분명히 속속들이 다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게 하나둘씩 다 맞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 얘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2018년도 여름부터 했던 얘기, 자, 반도체에만 170조 쏟아붓더니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가 1년까지 좁힌 중국을 싫어하시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구독 취소하는 분도 많고. 근데 이 얘기도 저는 2018년 여름부터 계속 했었죠. 전염병으로 주춤한 사이 이게 중국이 서서히 지금 약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이 GDP, GNP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저희 이제 제 느낌으로 그냥 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이제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야, 말 같지도 않다, 오르겠냐라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투자한 데서 원화로 따졌을 땐 되게 어이없는 가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저는 이게 분명히 큰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을 굽힐 생각은 없어요. 어쨌건 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면서 전 세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북미에 있던 많은 자금들이 중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그 전 세계 뭐 경제나 여러 가지 흐름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물 같다는 거죠. 중력같이 높은 데서 밑으로 물이 흐르듯이 결국 발전돼서 북미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동아시아보다 많이 발전돼 있었고, 뭐 G7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전 세계를 계속 휘어잡고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계속해서 권력은 이동하고 자본도 결국 이동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도 보통 보면 도시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하는 동네는 노인들만 되게 많이 살고 집들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새로 신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신도시가 있는 데는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침체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본의 이동이 계속 있는 거죠. 작게 보면 그런 거, 전 세계적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미나 유럽에서 자금의 이동이 동아시아로 오는 거.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또 토를 달죠. 금융 개방으로 인해서 중국을 결국엔 먹을 거다. 근데 미국 이전에 절대적인 그 전 세계 강자는 영국이었다. 그 영국 이전에 또 누구냐? 중간에 포르투갈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다. 그 이전에 스페인도 있었다. 그런 거는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큰 관점의 스펙트럼은 왜 그거를 적용 안 시키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가가 생각하는 거랑 어떤 이 매스미디어에 휘둘려가지고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결국엔 틀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하나둘씩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나와 있고 중국 시진핑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뭐 10조 원을 이번에 후원해주겠다. 근데 또 여기서는 또 WHO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죠. 이번에 전염병 사태를 잘 미연에 잘 막았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너네들 기술을 우리가 뭐
채용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되게 편파적이다. 말도 안 된다. 너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조해줬었는데 그거 끊어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걸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향후에 어떤 판세가 전 세계 흐름이 될까요? 저는 친중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 근데 흐름을 보고 돈이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그것에 맞춰서 그냥 이동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본의 이동이 그렇게 가면 거기서 약간의 수익이라도 더 나면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 지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쿠팡 얘기도 했고 중국 얘기도 했고 아직까지 실현되진 않았지만 향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흐름이 되나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암호화폐 장세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어떤 그 성과가 나온 게 없고, 어떤 실질적인 수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족도를 올려준 건 아닌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절대로 저는 말도 안 되는데 투자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예측한 게 분명히 하나둘씩 다 맞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나 이런저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암호화폐 뉴스에 관해서 짧게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작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관점의 이제 포텐셜 위주로만 요즘에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